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동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거의 고사,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15, 16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대학 평균 등록금이 1년에 800만 원 이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에 유치원보다도 싼 대학 등록금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되니까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좋은 교수님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 특별히 첨단 산업이나 다른 인기 분야에서는 워낙 후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교수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대학원은 정원을 자율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스카이 포함해서 대학원 정원은 모두 미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인적 자원, 산업 성장, 국가의 혁신,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인재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 것도 가장 큰 원인이 양질의 좋은 노동력, 좋은 전문 인력, R&D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풍요한 경제 성장을 이룩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죠? 요즘 잘 나가는 분야들이 어떻습니까? AI,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년에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이 된다면은 2,000명 곱하기 5 해가지고 10,000명, 이공대 인력의 1등부터 10,000명은 또 다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대학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학 정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정책을 바꿔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자율화입니다. 자율화라는 것은 대학에다가 우선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서 전공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등록금이 완전히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지원금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학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면 우리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첨단 산업을 이끌고 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로 과거의 대학 교육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나 모든 걸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 교육은 그보다도 훨씬 한 단계 앞서는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전문성, 자율성이 대학에게 크게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성은 제가 조교수로 부임했었던 40년 전에 쓴 칼럼을 지금 우리 사회에 내보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대학의 경쟁력, 한국대학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는 대학에게 자율성을 부과해야 됩니다. 각 대학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설립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자율성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여건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보세요. 모두 다 잠재력이 있는데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교육기관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되고 다양한 전문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싼 교육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표준화시키니까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여건에 태어나도 모두 다 흔히 말하는 명문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부터 그냥 일렬로 서서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가면은 패션 스쿨도 있고 디자인 스쿨도 있고 음악 전공도 있고 또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해서 문과대학 중심으로 폭넓은 교양교육 중심으로 나가는 전문 아주 작은 그렇지만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 대학 정원이 불과 1, 2천 명에 불과한 세계 명문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모두가 종합대학이에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학 정책의 자율성에서 비롯되는 폐단일 수 있는데 대학이 자율성을 갖게 되면은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될 거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등록금도 많이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할 거예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 능력과 자기의 선호와 자기의 재능과 어떤 분야에 장점이 있는 그런 분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걸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이 지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입시 경쟁도 사라지고 그래야 모든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나란히 세우는 이런 정책도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학 정책이 지금의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학을 자율화하자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등록금을 많이 올리고 이제는 더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나라의 10배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그 대학에 진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진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까지 대학을 못 간 집안에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학생이 성장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의 역동성이 바로 대학 교육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낮으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됩니다. 왜냐? 부채가 많은 가계에서는 이자 부담이 많지만 자산이 많은 가계에서는 고소득을 높은 이자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낮을 때는 항상 양극화가 확대돼요. 이런 사회에서 빈부 격차를 세대에 걸쳐서 해소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부자 과세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과세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책으로는 빈부의 세습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빈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디에서 태어나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등록금도 자율화시키자. 다만 자율형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의 15% 20%는 반드시 소유계층에서 뽑고 소유계층에다 특별한 혜택을 주라. 이런 정책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사례를 들면은 아주 좋은 대학들이 이런 정책을 해요. 소유계층의 몇 프로를 뽑고 또 소유계층의 학생들을 명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 NGO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퀘스트 브릿지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고 이렇게 돼서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고 여기 지원하면 이 대학에서 그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모든 국민이 어떤 여건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를 한다면은 씨앗이 바위에 떨어지면은 절대 좋은 나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나무 바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좋은 양질의 토양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은 그 씨앗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결국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한국의 대학이 버려져 있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등록금이 동결돼서 이렇게 오랜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은 재수 때보다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좋은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수요층이 꽤 있어요. 중산층 이상은 이제 해외로 대학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소외계층은 좋은 대학 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부의 세습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역동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학을 이대로 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대학 교육이 이대로 황폐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죠. 500년의 실증 분석을 한 레이 달리오에 보면은 교육이 100년 이상의 선행지표입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100년 뒤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